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분수와 소수에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교과 분석 시간입니다. 교과 분석은 모두 4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교과서를 훑어보고 교과서 내용을 차시별로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3개의 핵심 개념을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개념 트리를 통해서 다른 학년하고의 연결도 알아보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루는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5학년의 가단계와 나단계 교과서에 있는 각각 한 단원씩 모두 2개의 단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2권 봐야 되겠죠. 자, 5의 가단계 교과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 교과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과서 훑어보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원 분수의 곱셈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자, 어른들이 싫어하는 패스트푸드가 있습니다. 네, 자, 넘겨보시면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알아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8분의 3 곱하기 5를 소개하는 그런 상황으로 피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활동 1에서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피자를 닮은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곱하기 5니까 다섯 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의 내용은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거 그냥 그림대로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한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 12분의 5 곱하기 18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시오 라고 해서 약분하는 과정이 좀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분하는 순서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뭐 내용 과정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다음 쪽에 보시면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 라는 내용이 있고요. 1과 2분의 1 곱하기 3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색종이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색종이를 닮은 정사각형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수와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에서는 12 곱하기 4분의 3을 알아보는 활동인데요. 자, 4분의 3 곱하기 12하고 12 곱하기 4분의 3은 결과는 같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설명을 전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자연수가 먼저 나와 있을 때는 지금 수직선 위에서 12의 4분의 1을 알아보도록 전체를 12가 있었는데 그걸 4로 나누고 그 중에 3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의 곱셈하고 좀 다른 느낌이 나죠. 앞에서는 반복해서 더하기였었는데 자, 이거는 나누고 다시 곱하는 그런 활동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쓱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앞에 거랑 비교하고 보면 그런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는 너무 잘 알다가 뒤돌아서서 책을 탁 덮고 물어봤을 때 12 곱하기 2분의 1이 왜 12 곱하기 2분의 1은 잘 모르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12는 잘 알아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재가 바뀌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아이들이 있는 대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분석해서 보게 되면 교과서의 소재가 이렇게 달라져 있구나. 그리고 그 달라진 이유는 곱셈의 의미와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는 16 곱하기 12분의 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여 보시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계산을 할 때 어떻게 먼저 곱하고 나누는 것이 좋은가, 나누고 곱하는 것이 좋은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절차에 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에 자연수와 대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소재는 사탕인데 그림이 없네요. 자, 그림은 없지만 두 번째 활동 1에서는 바둑돌을 가지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둑돌은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는 거죠. 6의 2배만큼 한 다음에 6의 3분의 1만큼 놓아보시오라고 했는데 자, 이왕이면 그림을 가지고 하면 좋겠죠. 자, 그림이 없더라도 뭐 그림을 그려서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바둑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쪽에 단위 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알아보는데 이때는 신문을 닮은 커다란 여기 직사각형이 나와 있고 그것을 가로와 세로로 나누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곱셈인데 앞에서 피자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수직선으로 했을 때 하고 지금 직사각형으로 했을 때랑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주어져 있는 수에 따라서 곱셈의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 자, 이 내용도 진분수가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큰 직사각형 하나를 가지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에서는 모는 종이가 등장을 했네요. 자, 소재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 소재는 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소재인데, 설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소재를 딱딱 선택해서 하기가 쉽지만 받아들인 아이에 따라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분수의 곱셈을 알아보시오에서는 그 활동 1에서 나와 아무 그림이 없고요. 그냥 계산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수가 3개쯤 되게 되면 앞에서 했었던 거는 다 안다고 치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겠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5의 가단계에 나와 있는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계속해서 5의 나단계에 나와 있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의 나단계 분수의 나눗셈, 아이들이 또 빵과 또 우유를 나눠 먹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맨 앞에 차시 제목이 나와 있고요. 활동 1에서는 1 나누기 5를 어떻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눗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포함제와 등분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띠를 나누는 것은 등분제 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3분의 2 나누기 5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3분의 1을 또 5칸으로 나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이 나누기 자연수에서 그 부분은 등분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그림이 생략되어 있네요. 1과 2분의 1 나누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시오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좀 어려워하면 그림을 그려주거나 직접 색종이 같은 거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분수와 자연수의 혼합 계산을 알아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혼합 계산 순서는 아이들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내용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 나눗셈에 대한 내용, 5의 나단계에 있는 내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그 소수 단원에 가가지고 분수와 소수를 바꾸는 거에서 6학년쯤에 가게 되면 분수 나눗셈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을 다루게 되거든요. 자, 그때 가서는 나눗셈이 포함제 개념으로 바뀌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지금의 나눗셈하고 그때 분수 나누기 분수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많은 내용 차시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의 가단계 분수의 곱셈에서는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셈, 자연수와 진분수의 곱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수가 어떤 수인지에 따라서 각각 곱셈을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수와 대분수의 곱셈, 단위분수의 곱셈, 진분수의 곱셈, 대분수의 곱셈,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분수의 곱셈.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결국 한마디로 곱셈이죠. 네. 자, 그다음에 분수의 나눗셈, 5의 나단계를 보시면 먼저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보기,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알아보기, 그 다음에 분수와 자연수의 혼합 계산 알아보기.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교과서에서 굉장히 그 분수 곱셈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이렇게 두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도록 하는데 원리를 한 가지를 터득을 하게 되면 수가 바뀌어도 한 가지니까 쉽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지금 방금 알아본 차시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개념을 이제 그렇게 원리에 입각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은 분수의 곱셈, 그 다음에 나눗셈 1, 그 다음에 나눗셈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눗셈 1과 2로 갈라지는 것은 그 소재가 그리고 나눗셈의 어떤 개념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핵심 개념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계산 원리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그 세 가지만 알게 되면 나머지 수에 대해서 응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자, 지금까지 교과서 훑어보고 차시별로 정리하고 핵심 개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른 단원, 다른 학년하고 연결 알아보는 개념 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우메스 개념 트리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이 그림을 가지고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과 관련된 다른 단원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초등과정에서 고학년 과정이잖아요. 저기 보시면 이 밑에 뿌리가 있는데 뿌리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초등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보이시는 이 열매들은 중고등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내용 어디쯤에 있을까요? 아래쪽은 아니고 이렇게 위쪽에 있겠죠. 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이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하고 연결이 되냐면 초등과정에서는 소수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소수의 곱셈과 나눗셈, 그 다음에 이제 분수와 소수가 섞여져 있는 그런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간의 주제인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주제, 이 뿌리에서부터 살펴볼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는 내용은 첫 번째 뿌리에 해당하는데 분수의 곱셈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자, 먼저 어떤 분수와 자연수의 곱에서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고요. 자, 그 다음은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그 다음에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 그 다음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그리고 세분수의 곱셈.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는 분수의 나눗셈 1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떠한 분수를 자연수로 나누는 내용, 자, 분수 나누기 자연수, 그 다음에 또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혼합 계산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뿌리는 분수의 나눗셈 2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분모가 같은 경우에 분수 나눗셈하고 분모가 다른 경우에 분수 나눗셈, 자, 이렇게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1, 분수의 나눗셈 2가 모여서 지금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하는 주제를 형성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이가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자연수 곱셈과 나눗셈을 좀 잘 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직결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었죠. 이때 분모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약분과 통분을 배웠죠.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거 배우지 않았다면 여기를 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약분과 통분을 배우고 나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다루고,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약분과 통분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소수에 대해서 또 다루었었고, 그 이전에 분수를 도입을 했었죠. 분수를 도입하기 이전에 배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눗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과 분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또 분수와 소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는 어떤 개념이었다면 약분과 통분,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연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여기서 보시면 분수의 곱셈 중에서 두 분수도 있고 세 분수가 있는데 여기 세 분수의 곱셈이 있잖아요. 자, 이 세 분수의 곱셈이라고 하는 내용은 쭉 올라가서 어느 단원의 내용과 연결이 되냐면 중학교 1학년의 유리수 단원과 연결이 됩니다. 자, 세 분수뿐만이 아니라 두 분수의 곱 이런 것이 다 유리수 단원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분수 나눗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분모가 다른 경우에 나눗셈이 있죠. 자, 이 분모가 다른 경우에 나눗셈,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어느 단원과 연결이 되냐면 분모가 다른 경우에 나눗셈 고1에서 유리식 단원과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왜 열매가 딸랑 2개밖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볼 때는 수에 관한 분수 연산에서 분수의 곱셈, 그 다음에 식에 관한 연산에서 분수의 곱셈이 쓰인다. 그 개념의 출발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여기에서부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요약해서 좀 확실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식인데 어떤 식이냐면 곱셈 식이 되죠. 여기에서 곱하는 두 수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둘 다 양수일 때는 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내용은 몇 학년에 나오냐면 중학교 1학년에 유리수 단원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초등학교라고 한번 생각하고 풀어볼까요? 그러려면 두 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 5분의 3 곱하기 9분의 5 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시간에 다룬 내용들이 되는데, 그래서 두 분수를 곱했을 때 5하고 5가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9가 약분이 되고,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서 하고의 좀 차이점을 본다면,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양수 3분의 5와 음수 9분의 5를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부호 생각하지 말고 5분의 3하고 9분의 5를 곱한 것은 지금과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죠? 예, 부호가 되겠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입니다. 자,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음의 부호를 붙이는데 뭐 여기다 붙여야 되겠죠. 자,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수 계산하는 거에다가 뭐가 하나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부호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부호가 다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만 또 추가가 되면 나머지 내용은 지금 배운 것에서 이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를 살펴볼까요? 자, 여기서 두 번째도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는데 여기서도 또 곱셈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몇 개가 나왔냐면 3개가 나왔죠. 여기에서 음의 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리수의 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중학교 1학년 유리수 단원에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으로 한번 바꾸어서 볼까요? 자, 지금 배우는 문제가 되려면 3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세 분수의 곱에서 이제 우리가 순서를 바꿔 곱할 수가 있는데 3분의 5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4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3분의 5하고 5분의 3에서 3끼리 약분되고 5끼리 약분되니까 여기 1만 남았고 1하고 4를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문제 살펴볼까요? 중학교 1학년 문제에서는 자, 이거는 초등학교 과정의 문제였고요. 음수 3분의 5 곱하기 음수 4 곱하기 음수 5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풀었을 때 4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4는 4예요. 그런데 이제 부호를 보니까 음수와 음수가 곱해져 있으면 양수가 되고, 이제 양수와 음수를 곱하면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니까 그럴 때 음수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수의 곱셈을 잘 하는 어린이라면 이 내용이 결코 부담스럽거나 어렵지가 않겠죠. 자, 정수끼리 계산했을 때 곱셈을 하거나 나눗셈을 했을 때 어떤 법칙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만 알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잘 배워주면 이런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곱셈은 곱셈이에요. 곱셈은 곱셈인데 앞에 있는 수하고 뒤에 있는 수가 좀 다르게 생겼죠. 네, 이것은 무슨 식이 되냐면 유리식이 되겠습니다. 유리식의 곱셈. 따라서 이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단원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x와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분모하고 분자에 있는 식이, 자, 둘 다 1차식이에요. 자, 1차식인데 이거를 괄호로 이렇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게 되면 이제 곱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고 분자 x 플러스 1이 있으면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약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식을 써주면 분모는 x 플러스 2, 분자는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아이들 x하고 x 이렇게 약분을 해요. 그럼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냐면 여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x 곱하기 2, 분모가 x 곱하기 2, 분자가 x 그랬다면 약분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약분이 되지만 x 플러스 2 또는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을 때는 약분이 안 됩니다. 약분을 한다는 것은
분모 분자의 어떤 수를 똑같은 양의 지금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양수를 나누어서 간단히 한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곱하거나 나누어서 없어지는 것이지 더하거나 빼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과정 꼭 알아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x가 2라면 뭐 3분의 2 곱하기 그 다음에 또 얼마가 되죠? 여기서 3분의 얼마죠? x가 2라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에서는 여기 또 약분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만약에 x가 뭐 3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4분의 3 그 다음에 뭐 5분의 4 이렇게 해서 또 약분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가 들어가든지 식이 들어가든지 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약분을 한다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번째도 다음 식을 계산하여라인데요. 자, 여기서는 나눗셈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주어져 있는 두 식이 다 유리식이 되겠습니다. 수가 아니라 식이기 때문에 유리수죠. 유리식이죠. 그리고 분모 분자가 있는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유리식 단원에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나누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런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나눗셈은 분수를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는 뭐 역수를 취한다. 이런 절차가 있죠. 그래서 그 절차대로 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2가 되고 자, 이것은 하나의 다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2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약분을 하고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x 약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덧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x가 만약에 4다 그랬을 경우에 6분의 5 나누기 또 뭐가 되죠? 여기서는 6분의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랑 똑같다라고 봤냐면 5 나누기 7과 똑같고 5 나누기 7은 한마디로 말해서 7분의 5다. 자, 그 7분의 5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 6분의 5에서 이걸 곱셈으로 바꾸고 7분의 6을 곱한 것과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계산한다 하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런 분모 분자가 모두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에 대해서도 곱셈, 나눗셈을 다룬다고 하는 거 참고로 알아두면 지금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배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수와 유리식에 관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수에 대해서 다루지만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는 같은 절차에 대해서 식을 다루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확실하게 좀 아셨죠? 우리가 다 배웠지만 좀 까먹었었는데 이렇게 그 증거를 갖다 보면서 확인을 하니까 조금 더 와 닿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엄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확신을 주고 지금 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간혹 이런 예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막 아이들한테 이거를 배우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어떤 미래를 보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전망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은 소개해 주시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계통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있어야 강약에 아이들 지도할 때 강하고 약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또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가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교과 분석을 마치고요. 자, 다음으로는 핵심 개념 1, 2, 3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